근데 지금 갑자기 유영아가 왜 들어왔을까? 예.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뇌물이니까 그것도 추징할 텐데 그럼 그 전부터 문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주장한 논리가 하나 있죠. 난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예. 그리고 나는 통치행위였고 이건 정치적 탄압이다. 그래서 나는 재판에 응할 수 없다. 그래서 재판 안 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박 전 대통령이 주머니 들어간 건 확인이 안 됐어요. 그 전까지. 예. 근데 갑자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이 딱 터지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검찰이 평소에 하지도 않던 뇌물의 사용처까지 알려줬어요. 원래 뇌물은 받은 게 중요하지 그 뒤에 어떻게 썼는지 용처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관심이 없죠. 그거는 뭐 범죄 성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예. 근데 사용처를 검찰이 언론에 알려줬죠. 뭐 주사 아줌마 돈 주고 기치료 아줌마 돈 주고 삼성동 사태 관리비 쓰고 에어컨 비용 관리 쓰고 돈 주고 그다음에 뭐 또 자기 측근들 또 뭐 휴가비 주고 휴가비 300만 원 받고 완벽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이걸 왜 밝혔냐면 예. 앞으로 통치행위라고 얘기하지 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덕성을 무너뜨린 거죠. 도덕성 무너뜨리고 이쪽에서 그 특활비 사용한 거 우리 통치자금이었어라고 하는 통치행위 일환이었어라고 하는 그 논리 자체가 애시당초 깨버린 거예요. 검찰이. 앞으로 얘기하지 마. 이제 그러고 나서 1월 4일 날 기소를 했어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이제 언론에 터진 것처럼 1억짜리 수표 30장하고 현금 10억을 그게 이제 삼성동 팔고 내곡동으로 간 게 딱 차익이 40억 정도 돼요. 그래요? 네. 오. 그거를 윤 전 추행정관이 가지고 있었는데 유영하 변호사한테 넘겨준 거죠. 윤 전 추도 요즘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40억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번 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호주머니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그럼 추징하면 딱 떠오르는 게 내곡동 집, 예. 박근혜 대통령 예금. 근데 그거 갖고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보니까 돈이 그 차익 다 어디 갔지? 근데 1억짜리 수표로 다 인출돼서 그게 유영하 변호사 간 거를 검찰이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접견을 하러 간 것 같아요. 맞아요. 접견을 하러 가서 박 전 대통령한테 이제 얘기를 했겠죠. 이거 이제 상황이 심상치 바로 않다. 추징 보전 처분하는데 이거 내가 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은근슬쩍 나온 게 변호사 나중에 선임하면 그거 비용으로 쓰려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아직 유영하 변호사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예. 대한변협의 한 변호사가 그 징계해야 된다. 수임료 신고 안 이게 했어요. 네, 신고 안 했기 이게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마 저도 이래 추측가 처음에는 왜 갑자기 변호인 선임했을까라고 했을 때 뭐 사적 추구고 뭐 이런 거라고 저 처음에는 보도가 됐잖아요. 예. 이건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알고 보니까 돈인 거예요. 엄청 크죠 사실은. 뭐 어떤 뭐 10만 이거보다는 돈 30억 40억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 제가 봤을 때는 계좌 추적 이런 거 받았을 거예요. 아니면 검찰에 출두 요청도 받았는데 그건 안 나왔어요. 본인이 알죠. 아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 돈까지 뺏기겠다 싶으니까 접견 신청을 한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다른 사람 접견 신청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 유영애 변호사가 아마 SOS 치면서 큰일 난 상황이다. 접견 신청을 하고 두 사람이 논의한 끝에 이 돈을 안 뺏길 방법은 유일하게 밖에 없다. 이거 내가 변호사 선임료로 하는 거다. 그렇게 구상을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선임료를 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선임료 우리 김태현 변호사 같이 탑이면 뭐 한 30억. 글쎄요. 뭐 예전에 뭐 그런 변호사들 있었죠. 뭐 입건됐던. 예. 그렇지만 상당히 비용이 너무 많고요. 너무 많죠. 이전에 그 그때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헌법재판소 700만 원, 500만 원 받고 했는데 왜 이 사람만 30억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아니 그리고 선임료라고 하는 것은 네. 수신 계약서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하나만. 선임료라고 딱 주장하기엔 또 좀 그러니까 예. 앞으로 선임할 거를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정도로 지금 유영하 변호사도 머리가 아픈 게 선임료라 그러면 세금 문제 있죠.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 바로 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또 부가세가 일사분기 세금 탈루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도 이거 내 선임료라고 하면 본인이 처벌받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임할 것을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었다. 근데 그래도 추징이 되죠. 추징 대상이 그러니까 되는 이제 거죠. 이게 본인이 원하던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지금 예.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스텝이 꼬여 있어요. 예. 꼬였죠. 완전 꼬였어요. 아니 추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벌금이 있고 추징이 있는데 자, 왜 어느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추징을 하는지 일단 뇌물과 국고손실 그렇죠. 이게 일단 뇌물을 저지르게 되면 예. 뇌물을 해서 뇌물죄? 이득한 취득액을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의 그러니까 국고손실. 뺏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득 최순실이가 취한 거.
삼성을 통해서 77억 정도를 얻었던 거는 아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줘요 박지원 네. 변호사한테 한 3억을 줘 뇌물로. 예. 그러면 제가 그 3억을 얻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재판 유죄 받으면 3억이 추징될 수가 있어요. 아 3억을 국고에서 예. 그 반환해 갖고 뺏어 가는 거지. 뺏어 가야 되는데 뺏어가 뺏어서 나를 줘요? 아니요. 국가가 아 가져. 내가 준 돈인데. 왜 줘? 이거는 불법적인 돈이기 때문에 아. 준 사람은 돌려주는 게 이거를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렇죠. 몰라요. 국가가 국가가 뺏어가는 가져가는 거고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는 5년 이하의 징역. 네. 내가 받은 그 박지원 변호사는 3억이기 때문에 5년, 10년. 10년 이상 징역 네. 바이바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특가법상 뇌물죄는 벌금이 2배, 5배 병가되게 돼 있어요. 병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형벌이고 형벌이고. 너 나쁜 짓 했으니까 벌 받아라는 거고 이 이제 추징은 이제 제대로 내 이해했네. 주머니에 들어간 돈 다시 뺏어가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혹시라도 그게 없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묶어두는 겁니다. 예. 지금 추진 보정 명령은 신청 청구는 가압류 지금 같은 거예요. 싹 묶어두고 가압류 민사의 못 팔게, 가압류 못 같은. 팔게. 혹시나 못 팔게. 곳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안 되니까 재판을 1년 2년 하는 거니까. 아니 뺏길 걸 예. 대비해 갖고 미리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추징 보전은 기소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 추징보전 처분 기소했잖아요 1월 4일날 예. 기소하자마자 유영호 변호사 들어갔던 거고 추징보전 처분을 하는 건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이거는 혐의가 거의 명백하다. 보통은 나중에 이제 판결 선고할 때 얼마 추징해라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고사에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까지 팔지 마. 라고 딱 1월 묶어놓는 4일 거예요. 날은 특활비로 기소가 된 네, 건가요? 그렇죠. 36억 5천만 원. 그렇죠. 아 그런데 삼성 뇌물죄로 그 지난해 기소할 때는 왜 안 그거는 했죠? 왜 그러냐면요. 최순실이 먹었으니까 최순실 거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요? 맞죠? 맞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몰수 추징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뺏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수 추징도 일종의 형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의 뇌물을 100억을 먹었어요. 근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 다 줬다는 거예요. 제3자 뇌물로. 그럼 나는 돈 받은 경우도 나한테 뭘 몰수 추징해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삼성 뇌물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직접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몰수 추징을 못했고, 안 했고. 못하고 저거는 최순실 한 씨한테 거예요,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가 36억 정도를 36억 가졌다. 5천. 36억 그러니까 1억 5천. 아니야 1억 5천은 이원정 비서실장이 직접 받았다는 거니까 추징보전 대상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35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35억을 이제 가졌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추징 몰수는 그 물건을 공일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황금 돼지를 받았다. 그 황금 돼지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 가져가면 몰수하면 돼요. 근데 돈은 꼬리표가 붙지 않았으니까 이 돈이 그때 받은 그 돈인지 붙어 있지가 않잖아요. 현금에. 그러니까 이제 몰수가 안 되고 돈이랑 가액이 이제 추징을 하는 건데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35억을 꿀꺽했다고 검찰에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징을 하기 위한 거고 추징 보존하기 위한 건데 이게 근데 뇌물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기소하기 전에 네. 박근혜 대통령 이제 측근이니까 35억 먹은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요? 김정은. 질문에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다. 저는 측근이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제발 저를 좀 그럼 연관해 지금이라도 다른 네. 영상 다시 돌려갖고 네. 박근혜 대통령 그때 구속될 때 왜 눈물을 흘렸어요? 저안 안 흘렸나? 그때 안경을 벗고 그래 진짜 우리 팩트는 그때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요. 아니 있어요 다시 보기에 다 있어. 구속되는 날도 아니에요. 그날이 아마 무슨 얘기하냐면 뭐 유영하 변호사가 뭐 변론하다 울었다 그 얘기하다가 그런 건데 그럼 같이 감동해서 온 거예요? 제가 측근이었다면 이 35억 중에 3,500만 원이라도 저한테 오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박 전 대통령이란 사람 캐릭터를 보면 좀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잖아요. 신문도 안 보고. 바람의 파이터. 책 보고 있어요. 만화의 파이터 최배달 만화책 보고 뭐 아무것도 안 본다는 대망 거잖아요. 대망 다 봤대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위법의식 자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딱 터지면 본인이 이게 빠른 사람이라면 이야 뭐 됐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한 거는 유영하 변호사도 애초에 의논을 안 했던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 명색의 검찰 출신 변호사인데 유영하 변호사 유변 사실은 내가 이렇게 특활비 받아가지고 나 옷 사입었는데 어떡하지? 이 얘기 한마디만 해줬으면 유영하 변호사 큰일 났네. 그거 벌써 하고 이미 돌렸겠죠, 조치를 그랬어요. 했겠죠. 다 돌렸겠죠. 어느 정도 조치했을 거예요. 최소한 조치를. 근데 그게 집한도 수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뭐 분산 예치하고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중에서 5억은 근데 변호사 성립입니다 하고 했겠죠. 계약서 쓰고 꿀꺽 하진 짓에서 흩어졌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유영하 변호사가 그날 아침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날 뭐냐면 아침에 어느 날. 기소된 날. 기소날. 오후에 기소가 그러니까 이제 될 날. 오후에 점심 먹고 한동훈 3차장이 기자들이랑 티타임을 하면서 엠바고를 걸어놓고 오후 3시에 엠바고가 풀려서 보도자료 뿌려줍니다. 예. 오후 3시에요 그날. 근데 그날 오전에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미 본인 알았다. 그러면 그 최소한 검찰의 움직임들이 있고 본인도 나름대로 이 기자들과의 어떤 친분 관계 있을 테니까 예. 누가 기자 한 사람이 내일 한동훈 3차장이 오찬한다는데요? 티타임? 이야 이거 뭐가 있구나라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유영하 변호사한테 사실 그거 내가 옷 사입었다. 영화야 어떡하니? 이 얘기 한마디만 해줬어도 유영하 변호사 먼저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이건 뭐 통치자금으로 썼겠지 하니까 유영하 변호사 손 놓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저에는 박 전 대통령 스스로가 이거에 대한 위법 인식들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가장 놀란 게 이거예요. 이 정도였을까? 와. 저는 정말 제가 박 전 대통령 접견할 수 있으면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어요? 접견해요, 갑서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건 인간에 대한 궁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뇌물 받은 공무원도 그렇고 회사 또 해먹는 CEO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성폭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본인이 뭘 잘못했다 그래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은 그게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무슨 맞아요. 근거를 무슨 어떤 인격 형성 과정을 거쳤길래 이게 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뇌물죄랑은요 천양지차. 왜냐하면 삼성 뇌물죄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방패가. 나 돈 안 받았어. 야, 그리고 계좌나 미래재단이야. 내가 그냥 진짜 문화형성하려고 기업한테 부탁한 건데 그게 뭐 잘못이냐? 그리고 그리고 그 삼성 네. 뇌물죄는 기획자가 네. 최순실, 최순실이가? 차은택 그렇죠. 이쪽 팀이었기 때문에 네. 자기는 시키는 대로 그렇죠. 했었을 네. 가능성이 있고 죄의식이 없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부분은. 네, 있을 수 있고 삼성 뇌물죄도 아니 뭐 그냥 승마 지원인데 이게 뭐가 잘못이야. 내 주머니에 돈 이건데. 익스큐즈가 다 되는 측면이 있어 거기는. 그렇죠. 근데 이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나라 돈을 빼서. 제가 두 가지를 추측해봤거든요. 아니 이런 거 아니까 영어로 하면 국가 머니 is my money. 저도 그렇게 봐요. 그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게 없지. 이건 진짜 위험한 추측일 수 있는데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한 네. 거거든요. 아버지 받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제가 예전에 저 김호준 씨가 2012년 대선 때 닥치고 정치라는 책을 봐서 엄청 많이 팔렸어요. 예. 저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딱 인상 깊은 대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 박근혜 후보죠. 김호준 씨와 그 책에서 박근혜 후보 당시에 박근혜 씨의 애국심 자기 인정한다. 뭐 국가와 결혼했던 거 애국심 인정. 그런데 그 애국심의 반론은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생각한 애국심이 아니라 이 나라 내 나라인데 아버지가 만든 건데 내 거에 대한 어떤 소유욕에서 나오는 애국심이라 그런 취지의 글을 써요. 저는 그때도 읽으면서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설득력 있죠. 그러니까 그 반로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통령이에요. 이거 내 옷값이 부족해. 술값이 부족해. 돈 써야 되겠는데 자식들 뭐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인 대통령이라면 기업들 목을 잽니다. 이재용 10원만 가져오지? 정몽구 10원만 가져오. 이걸 대부분 대통령 해요. 이제까지 그래 왔었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온다? 아니 근데 저는 이 발상이 저는 이게 일종의 네. 박근혜 대통령이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면 문화지체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뭐냐면 그렇죠. 아버지 시대 18년 동안은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국가행정부, 네. 법원, 네. 그다음에 입법부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원하면은 국가 돈을 다 갖다가 쓰는 구조였었는데 맞아요. 18년 동안 쉬고 있다가 네. 18년 정치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상하게 사회가 복잡해진 거야 국가라고 하는 게. 그게 뭐는 이 개념에 따라서 쓰고 뭐는 이 개념에 따라서 쓰고 또 집에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출근을 하라 그러고 이게 참 이상해진 거예요 나라가. 그런데 네. 그래서 문화지체. 가만히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게 그 정리가 안 되면서 기록을 안 내면서 쓸 수 있는 돈이 뭐냐 그랬더니 대통령 특활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보니까 아버지 때 썼던 거에 비해서 비스켓을 불고 코끼리 비스켓이거든. 이거 말고 또 없나 보니까 전임 때부터 뭔가 국정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 돈은 기록 안 하고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기치료 비용이 부족한데 그거 가져오세요. 옷값 사야 되는데 가져오세요. 나는 그래서 아버지 때처럼 행동하는데 실제 사회 조직과 구조는 이미 민주화되어 안 있고 되죠. 조직화되어 있고 현대화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정신적 패닉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김태현 변호사 말했던 것처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른 지금 국정원장들도 그렇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들도 그렇고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만 비서관, 안봉 비서관도 이제 본인들도 살아야 되니까 막 다 박전 불잖아요, 대통령한테 이제. 다 불잖아요. 추석 나가 돈이 없다 그래서 갖다 줬더니 참 행복한 표정을 짓더라. 그렇죠. 이건 대단히 주관적인 평가거든요. 5만 원짜리 현금으로 박 전 대통령한테 올렸다 별 얘기를 다 해요. 이제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위중한 정말 문제인지 위중한 알았지. 문제인지 아니까. 근데 그 와중에 박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바람의 파이터를 보고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니 그냥 내 돈 내가 썼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유영아가 설명을 했을 왜냐하면 이게 검찰에서 예.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뉴스 하나도 안 보고 뭐 그냥 바람 파이터고 대박 먹어서 몰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검찰에 뭐 갔잖아요. 예. 출두하라 그랬고 그리고 또 가서 이 국정원 특활비 관련 조사를 하려고 갔잖아요. 최소한 그날부터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조사하는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 유영하 변호사 접견을 해서 뭔가 며칠이라도 땡겨서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가 유영하 변호사가 놀라서 들어간 거잖아요. 저는 유영하 변호사 가서 설명을 할 때도 네. 지금도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사안의 위중함을 몰라요. 모르는 몰라요. 거고 네.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봉조사가 진짜 좋은 말씀하셨죠. 문화지체 현상이라는 거. 제가 이거 국정농단사 처음 터졌을 때인데 어떤 분이 인터뷰가 누구냐 제가 이름이 정확 아마 박관영 의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보수 쪽의 원로 정치인들의 인터뷰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박관영 그 의장 의장이었던 인터뷰 것 크게 같아요. 했어요. 그죠? 예. 거기 무슨 어떤 대목 정확하지 않아요. 박관영 의장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무슨 예. 내용이 나오냐면 박정희 대통령 사람은 굉장히 공과가 갈리는 사람이잖아요. 엄청나게. 예. 박관영 의장 이렇게 본 거예요. 삼선기원과 유신 전후로 박정희 대통령 완전히 바뀐다 사람이. 그 전은 공의전 많다면 그 후는 과가 많다. 그런데 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같이 정치를 하면서 퍼스트 레이드를 한 게 언제죠? 유경수 여사 피격 75 년. 이후라고요. 75 년. 유신 때예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봤던 아버지는 그 삼선기원 전에 나름대로 이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국가를 아버지가 세우려고 아니라 노력했던. 그 이후에 독재자 아버지만 봤던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긍정적 평가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처음에 이제 자기가 대통령 후사닥간 대통령 되고 나서 초대 총리를 자기한테 가장 속된 말로 까던 언론인 당시 동아일보 주필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비판적인 언론을 총리를 안 치거든요. 그런 모습은 안 보고 독재를 하다 아버지만 봐왔고 거기서 사고가 멈춰 있고 예. 그건 아버지라고 18년 또 혼자 집에 이러고 있다가 짜자잔 하고 달성의 국회의원들 나타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쁜 모습만 보고 배운 거죠. 세상이 변한 걸 못 느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아직 결론 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광고 듣고 결론 내야 그렇죠, 되니까. 뭐. 자, 이은경님, 저희 집 근처에 박 전 대통령 사저 있는데 요즘은 지나갈 때마다 저 집 벽돌 하나는 내 거야라고 말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의식의 시작입니다. 내 겁니다. 제 것 하나 있네. 그러면 우리 거에 있어요. 그 네. 국민의 돈이라고 하면 안 돼. 우리 돈, 내 돈. 그렇죠. 마이머니. 8712님 삼변시대 하도 재미있어서 목적지에 도착해놓고도 차에서 내리질 못하겠네요. 계속 내리지 마세요. 큰일 나요 내리면. 건상군님 이 방송 참 통쾌합니다. 광고 듣고 삼변시대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유영하가 왜 들어왔을까? 예.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뇌물이니까 그것도 추징할 텐데 그럼 그 전부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주장한 논리가 하나 있죠. 난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예. 그리고 나는 통치행위였고 이건 정치적 탄압이다. 그래서 나는 재판에 응할 수 없다. 그래서 재판 안 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박 전 대통령이 주머니에 들어간 건 확인이 안 됐어요. 그 전까지. 예. 근데 갑자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이 딱 터지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검찰이 평소에 하지도 않던 뇌물의 사용처까지 알려줬어요. 원래 뇌물은 받은 게 중요하지 그 뒤에 어떻게 썼는지 용처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관심이 없죠. 그거는 뭐 범죄 성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예. 근데 사용처를 검찰이 언론에 알려줬죠. 뭐 주사 아줌마 돈 주고 기치료 아줌마 돈 주고 삼성동 관리비 쓰고, 자택 관리비 쓰고 에어컨 비용 관리 쓰고. 돈 주고 그다음에 뭐 또 자기 측근들 또 뭐 휴가비 주고 휴가비 300만 원 그러니까 팔려고 우리 좀 줬으면 좋겠어. 완벽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아. 이걸 왜 밝혔냐면 예. 앞으로 통치행위라고 얘기하지 마.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덕성을 무너뜨린 거죠. 도덕성 무너뜨리고 이쪽에서 그 특활비 사용한 거 우리 통치자금이었어라고 하는 통치행위 일환이었어라고 하는 그 논리 자체를 애시당 좀 깨버린 거예요 검찰이. 앞으로 예. 얘기하지 마. 이제 그러고 나서 1월 4일 날 기소를 했어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이제 언론에 터진 것처럼 1억짜리 수표 30장하고 현금 10억을 그게 이제 삼성동 팔고 내곡동으로 간 게 딱 차익이 40억 정도 돼요. 아, 그래요? 예. 오. 그거를 윤 전 추행정관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 유영하 변호사한테 넘겨준 거죠. 윤 전 추도 요즘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40억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번 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호주머니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그럼 추징하면 딱 떠오르는 게 내곡동 집, 예. 박근혜 대통령 예금. 근데 그거 갖고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보니까 돈이 그 차액 다 어디 갔지? 근데 1억짜리 수표로 다 인출돼서 그게 유영하 변호사 간 거를 검찰이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접견을 하러 간 것 같아요. 맞아요. 접견을 하러 가서 박 전 대통령한테 이제 얘기를 했겠죠. 이거 이제 상황이 심상치 바로 않다. 추징 보전 처분하는데 이거 내가 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은근슬쩍 나온 게 변호사 나중에 선임하면 그거 비용으로 쓰려고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아직 유영하 변호사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예. 대한변협의 한 변호사가 그 징계해야 된다. 수임료 신고 안 이게 했어요. 네, 신고 안 했기 이게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마 저도 이래 추측가 처음에는 왜 갑자기 변호인 선임했을까라고 했을 때 뭐 사적 추구고 뭐 이런 거라고 저 처음에는 보도가 됐잖아요. 예. 이건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알고 보니까 돈인 거예요. 엄청 크죠 사실은. 뭐 어떤 뭐 10만 이거보다는 돈 30억 40억 유영하 변호사 유변 사실은 내가 이렇게 특활비 받아가지고 나 옷 사입었는데 어떡하지? 이 얘기 한마디만 해줬으면 유영하 변호사 큰일 났네 그거 벌써 하고 행복을 이미 돌렸겠죠, 조치를 그랬어요. 했겠죠. 다 돌렸겠죠. 어느 정도 조치했을 거예요. 최소한 조치를. 근데 그게 집한도 수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뭐 분산 예치하고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중에서 5억은 이거 내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하고 했겠죠. 계약서 쓰고 꿀꺽 하든지 해서 흩어졌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유영하 변호사가 그날 아침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날 뭐냐면 아침이나 어느 날. 기소된 날. 기소날. 오후에 기소가 그러니까 이제 될 날. 오후에 점심 먹고 한동훈 3차장이 기자들이랑 티타임을 하면서 네. 엠바고를 걸어놓고 오후 3시에 엠바고가 풀려서 보도자료 뿌려줍니다. 예. 오후 3시에요 그날. 근데 그날 오전에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전에 이미 본인 알았다. 그러면 그 최소한 검찰의 움직임들이 있고 본인도 나름대로 이 기자들과의 어떤 친분관계 있을 테니까 예. 누가 기자 한 사람이 내일 한동훈 3차장이 오찬한다는데요? 티타임? 이야 이거 뭐가 있구나 라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유영하 변호사한테 사실 그거 내가 옷 사입었다. 영화야 어떡하니? 이 얘기 한마디만 해줬을 때 유영하 변호사 먼저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이건 뭐 통치자금으로 썼겠지 하니까 유영하 변호사 손 놓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전에는 박 전 대통령 스스로가 이거에 대한 위법 인식들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가장 놀란 게 이거예요. 이 정도였을까? 와. 저는 정말 제가 박 전 대통령 접견할 수 있으면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어요? 접견해요 갑서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건 인간에 대한 궁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뇌물 받은 공무원도 그렇고 회사 또 해먹는 CEO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성폭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본인이 뭘 잘못했대 그래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은 그게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무슨 맞아요. 근거를 무슨 어떤 인격 형성 과정을 거쳤길래 이게 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뇌물죄랑은요 천양지차. 왜냐하면 삼성 뇌물죄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방패가. 나 돈 안 받았어. 야, 그리고 계좌나 미래자단이야. 내가 그냥 진짜 문화형성하려고 기업한테 부탁한 건데 그게 뭐 잘못이냐? 그리고 그리고 그 삼성 네. 뇌물죄는 기획자가 네. 최순실, 최순실이다? 차은택 그렇죠. 이쪽 팀이었기 때문에 네. 자기는 시키는 대로 그렇죠. 했었을 네. 가능성이 있고 죄의식이 없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부분은. 네, 있을 수 있고 삼성 뇌물죄도 아니 뭐 그냥 승마 지원인데 이게 뭐가 잘못이야. 내 주머니에 돈 이건데 익스큐즈가 다 되는 측면이 있어 거기는. 그렇죠. 근데 이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나라 돈을 빼서. 제가 두 가지를 추측해 봤거든요. 아니 이런 거 아니까 영어로 하면 국가 머니 is my money. 저도 그렇게 봐요. 그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게 없지. 이건 진짜 위험한 추측일 수 있는데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한 네. 거거든요. 아버지 받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제가 예전에 저 김호준 씨가 2012년 대선 때 닥치고 정치라는 책을 봐서 엄청 많이 팔렸어요. 예. 저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원래 예. 추징보전 처분 기소했잖아요. 1월 4일 날. 예. 기소하자마자 유영하 변호사 들어갔던 거고 추징보전 처분을 하는 건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이거는 혐의가 거의 명백하다. 보통은 나중에 이제 판결 선고할 때 얼마 추징해라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고사에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까지 팔지 마. 라고 딱 1월 4일 거예요. 날은 특활비로 기소가 된 네, 건가요? 그렇죠. 36억 5천만 원. 그렇죠. 아 그런데 삼성 뇌물죄로 그 지난해 기소할 때는 왜 안 했죠? 왜 그러냐면요. 최순실이 먹었으니까 최순실 거를 못 거는 거예요.
그래요? 맞죠? 맞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몰수 추징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뺏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수 추징도 일종의 형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이 뇌물을 100억을 먹었어요. 근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 다 줬다는 거예요. 제3자 뇌물로. 그럼 나는 돈 받은 경우도 나한테 뭘 몰수 추징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삼성 뇌물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직접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몰수 추징을 못하고 최순실 씨한테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가 36억 정도를 36억 가졌다. 5천. 그러니까 36억 1억 아니요 1억 5천은 이원정 비서실장이 직접 받았다는 거니까 추징 보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35억을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35억을 이제 가졌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추징 몰수는 그 물건을 동일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황금 돼지를 받았다. 그 황금 돼지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 몰수하면 돼요. 근데 돈은 꼬리표가 붙지 않았으니까 이 돈이 그때 받은 그 돈인지 붙어 있지가 않잖아요. 현금에. 그러니까 이제 몰수가 안 되고 돈이랑 가액이 이제 추징을 하는 건데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35억을 꿀꺽했다고 검찰에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징을 하기 위한 거고 추징 보존하기 위한 건데 이게 근데 뇌물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기소하기 전에 네. 박근혜 대통령 이제 측근이니까 35억 먹은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요? 김정은이. 질문에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다. 저는 측근이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제발 저를 좀 그럼 연관해 지금이라도 당국 네. 영상 다시 돌려갖고 네. 박근혜 대통령 그때 구속될 때 왜 눈물을 흘렸어요? 저안 안 흘렸나? 그때 안경을 아, 벗고. 그래 진짜 우리 팩트는 그때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요. 아니 있어요. 다시 보기에. 다시 보기 다 있어. 구속되는 날도 아니에요. 그날이 아마 무슨 얘기하냐 무고 뭐 유영아 변호사가 뭐 변론하다 울었다 그 얘기하다가 그런 건데 좀 가시 감독에서 온 거예요? 제가 측근이었다면 이 35억 중에 3,500만 원이라도 저한테 오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박 전 대통령이란 사람 캐릭터를 보면 좀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잖아요. 신문도 안 보고. 바람의 파이터. 책 보고 있어요.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 만화책 보고 뭐 아무것도 안 본다는 대망. 거잖아요. 대망 다 봤대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위법 의식 자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딱 터지면 본인이 이게 빠른 사람이라면 이야 뭐 됐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한 거는 유영하 변호사도 애초에 의논을 안 했던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 명색의 검찰 출신 변호사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제가 봤을 때는 계좌 추적 이런 거 받았을 거예요. 아니면 검찰에 출두 요청도 받았는데 그건 안 나왔어요. 본인이 알죠. 아니까 이제 아유 큰일 났다. 이 돈까지 뺏기겠다 싶으니까 접견 신청을 한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다른 사람 접견 신청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 유영애 변호사가 아마 SOS 치면서 큰일 난 상황이다 접견 신청을 하고 두 사람이 논의한 끝에 이 돈을 안 뺏길 방법은 유일하게밖에 없다. 이거 내가 변호사 선임료로 하는 거다. 그렇게 구상을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선임료를 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선임료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탑이면 뭐 한 30억. 글쎄요. 뭐 예전에 뭐 그런 변호사들 있었죠. 뭐 입건됐던. 예. 그렇지만 상당히 비용이 너무 많고요. 너무 많죠. 이전에 그 그때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헌법재판소 700만 500만 원 받고 했는데 왜 이 사람만 30억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아니 그리고 선임료라고 하는 것은 네. 지금 계약서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하나만. 선임료라고 딱 주장하기엔 또 좀 그러니까. 예. 선임할 앞으로 선임할 거를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정도로 지금 유영하 변호사도 머리가 아픈 게 선임료라 그러면 세금 문제 있죠.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 바로 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또 부가세가 일사분기 세금 탈루가 돼 버리죠. 그렇지.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도 이거 내 선임료라고 하면 본인이 처벌받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임할 것을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었다. 근데 그래도 추징이 되죠. 추징 대상이 그러니까 되는 이제 거죠. 이게 본인이 원하던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되게 예.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스텝이 꼬여 있어요. 예. 꼬였죠. 완전 꼬였어요. 아니 추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벌금이 있고 추징이 네. 있는데 자, 왜 어느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추징을 하는지 일단 뇌물과 국고손실 그렇죠. 이게 일단 뇌물을 저지르게 되면 예. 뇌물을 해서 뇌물죄? 이득한 취득액, 예. 취득액을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의 그러니까 국고손실. 뺏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득 취한 최순실이가 거. 삼성을 통해서 77억 정도를 얻었던 거는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줘요. 박지훈 네. 변호사한테 한 3억을 줘. 뇌물로. 예. 그러면 제가 그 3억을 얻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재판 유죄 받으면 3억이 추징될 수가 있어요. 3억을 국고에서 예. 반환해 갖고 뺏어가는 거지. 뺏어 가야 되는데 뺏어서 나를 줘요? 아니요. 국가가 가져. 내가 준 돈인데. 왜 줬어요? 이거는 나쁘게 준 불법적인 거잖아요. 돈이기 때문에 준 사람은 돌려주는 게 이거는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이 몰라요. 국가가 국가가 뺏어가는 가져가는 거고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는 5년 이하의 징역. 네. 받은 박지훈 변호사는 3억이기 때문에 5년, 10년. 10년 이상의 징역. 네. 바이바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특가법상 뇌물죄는 벌금이 2배에서 5배 병과되게 돼 있어요. 병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형벌이고 형벌이고. 너 나쁜 짓 했으니까 벌 받아라는 거고 이 이제 추징은 이제 제대로 내 이해했네. 주머니에 들어간 돈 다시 뺏어가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혹시라도 그게 없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묶어두는 겁니다. 예. 지금 추진 보정 명령은 신청 청구는 가압류 지금 같은 거예요. 싹 묶어두고 가압류, 민사의 못 팔게, 가압류 못 같은. 팔게. 혹시나 못 팔게. 곳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안 되니까 재판은 1년 2년 하는 거니까. 아니 뺏길 걸 예. 대비해 갖고 미리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추징 보전은 기소하면서 하잖아. 그래서 제가 딱 인상 깊은 대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 박근혜 후보죠. 김어준 씨와 그 책에서 박근혜 후보 당시에 박근혜 씨의 애국심 자기 인정한다. 뭐 국가와 결혼했던 거 애국심 인정. 그런데 그 애국심의 반론은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생각한 애국심이 아니라 이 나라 내 나라인데 아버지가 만든 건데 내 거에 대한 어떤 소유욕에서 나오는 애국심이라 그런 취지의 글을 써요. 저는 그때도 읽으면서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설득력 있죠. 그러니까 그 반로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통령이에요. 이거 내 옷값이 부족해, 술값이 부족해, 돈 써야 되겠는데 자식들 뭐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인 대통령이라면 기업들 목을 잽니다. 이재용 10원만 가져오지? 정몽구 10원만 가져오. 이걸 대부분 대통령 해요. 이제까지 그래 왔었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온다? 근데 저는 이 발상이 저는 이게 일종의 네. 박근혜 대통령이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면 문화지체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뭐냐면 그렇죠. 아버지 시대 18년 동안은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국가행정부, 네. 법원, 네. 그다음에 입법부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원하면은 국가 돈을 다 갖다가 쓰는 구조였었는데 맞아요. 18년 동안 쉬고 있다가 네. 18년 정치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상하게 사회가 복잡해진 거야 국가라고 하는 게. 그게 뭐는 이 개념에 따라서 쓰고 뭐는 이 개념에 따라서 쓰고 또 집에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출근을 하라 그러고. 이게 참 이상해진 거예요 나라가. 그런데 그래서 문화재체. 가만히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게 그 정리가 안 되면서 기록을 안 내면서 쓸 수 있는 돈이 뭐냐 그랬더니 대통령 특활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보니까 아버지 때 썼던 거에 비해서 비스켓에 불고 코끼리 비스켓이거든. 이거 말고 또 없나 보니까 전임 때부터 뭔가 국정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 돈은 기록 안 하고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기치료 비용이 부족한데 그거 가져오세요. 옷값 사야 되는데 가져오세요. 나는 그래서 아버지 때처럼 행동하는데 실제 사회 조직과 구조는 이미 민주화되어 안 있고 되죠. 조직화되어 있고 현대화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정신적 패닉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김태현 말했던 것처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른 지금 국정원장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뭐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들도 그렇고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만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도 이제 본인들도 살아야 되니까 막 다 박 전 불잖아요, 대통령한테 이제. 다 불잖아요. 추석 나가 돈이 없다 그래서 갖다 줬더니 참 행복한 표정을 짓더라. 그렇죠. 이거 대단히 주관적인 평가거든요. 5만 원짜리 현금으로 박 전 대통령한테 올렸다 별 얘기를 다 해요. 이제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위중한 정말 문제인지 위중한 아는 문제인지 거지. 아니까. 근데 그 와중에 박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바람의 파이터를 보고 그러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고 그냥 그